예, 안녕하세요. 깊은 홍달입니다. 삼국지 강독회 1회를 끝나고 2회를 시작하기 전에요. 1회 내용을 조금은 정리하고 2회 내용을 좀 예고하고 또 뭐 원문을 그냥 소개하는데 그 이외에 좀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회 제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연도원 호궐 삼결의 참 황건 영웅 수입공. 삼국지를 저는 상당히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마 이게 이제 사내 아이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즐길 만한 뭐랄까요? 책이라고 할까요? 어찌됐건 문화가 좀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게임이 보급되면서 삼국지 게임이 상당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삼국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문의 삼국지를 열심히 읽었는데 대학 가서부턴가는 삼국지를 손에 못 잡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안 읽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뭔가 지겹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제가 이쪽 뭐 고전이나 한문 텍스트를 쭉 읽고 있는데요. 삼국지는 사실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매력적인 소재는 아니었나 봐요. 어디도 이렇게 삼국지를 강독을 하거나 삼국지 원문을 좀 들여다보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국연의가 아니라 삼국지라고 하는 역사책을 조금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연인데 그거를 원문으로 보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원문으로 이제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이제 뭐 한문이 조금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국지의 다른 면모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1회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목자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제목에서 정말 많은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연도원 호궐 삼결의 도원에서 호궐 셋이 의형제를 맺고 참 황건적을 베고 영웅이 수입공 처음으로 공을 세우다. 삼국지 자체가 난세라고 하는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난세 위에서 세 명의 어떤 뜻을 펼치는 이야기로 삼국지가 시작하고 이게 아마 후세에 적지 않은 어, 매력을 남기는 어떤 그 배경 이야기의 출발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2회에도 그 난세라고 하는 배경은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원문의 제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장익덕, 노편도구, 하국구, 모주, 환수. 장비 익덕이 성내며 도구를 매질하고 하국구는 환관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다. 뭐 장익덕 그러니까 장비의 그 과한 성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보다는 두 번째 줄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국구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장군 하진을 이야기합니다. 하태후, 즉 자신의 누이가 황후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대장군이라는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죠. 원래는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외척 세력을 대표하다 보니까 환관들과 세력을 두고 다투게 돼요. 1회 때 사실 소개를 다 드리진 못했지만 이 후한말 난세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황관들이었습니다. 10명의 황관, 그래서 십상시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글쎄요, 고전이 뭐 늘 새롭게 읽힌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몇 해 전에 신문 지상에서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환관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내용들, 환관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정말로 있었던 거죠. 참 오늘날 삼국지가 다시 읽힐 수 있다면 그런 난세라고 하는 배경도 한 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난세일수록
이 난세의 영웅을 기대하기 마련이기도 하고요. 어지러운 사회에서 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다양한 삶의 기술을 좀 고민하기 마련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략과 임기응변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삼국지를 읽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삼국사화가 원제입니다. 프리하면 뭐 삼국지 이야기 정도가 될까요? 예, 저는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 책보다는 다른 책들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뭐 삼국지보다는 여사면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끌려가지고 이 책을 보았어요. 내용은 다 기억나진 않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역사와 문학을 가로지르며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삼국지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2회에서 환관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이 첫 번째 챕터가 환관이라고 하는 챕터로 시작을 합니다. 왜 대체 삼국지 이 이야기 배경을 시작할 때 환관이 중요한가? 그리고 환관은 왜 난세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 대목을 소개하면서 짧은 이야기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31쪽부터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환관을 신임하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역사상 소수의 황제는 기질적으로 의심과 시기심이 많아 조정의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어 사리를 꾀한다고 여겼다. 궁궐 안에 갇혀 사는 환관은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으니 그럴 가능성도 자연히 낮았다. 게다가 가족이 없어 사리를 꾀하려는 생각이 아무래도 적었기 때문에 황제는 그들을 신임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환관을 신임한 황제는 극소수였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은 예로부터 황제란 현명한 자는 드물고 어리석은 자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리석은 황제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리석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은 학교에서의 가르침만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교육은 주위 환경 일체의 가르침을 뜻한다. 그렇다면 황제가 받았던 교육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다. 평생을 깊은 궁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황제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고 접하면서 넓히는 견문을 얻을 기회가 없었다. 그리하여 본디 지혜가 뛰어난 황제라 해도 보통 사람 정도밖에 될 수 없었고 본래가 보통 사람이라면 모자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황제는 놀고 먹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그 가운데서도 첫째가는 도련님이니 그들의 행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황제의 기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잣집 도련님 중 상당수는 품이 있는 사람들과는 사귀기 싫어하고 꼭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하인과 말수작 주고받기를 좋아하면서 하인 말만 듣지 않던가.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이 그저 하인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밖에는 안 되는 데다가 오직 하인만이 신분도 기계도 가지고 있지 않아 기꺼이 굽실거리며 자기들의 비위를 맞추기 때문이다. 역대 황제들이 환관을 좋아한 까닭이 이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계층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위치와 맡은 일의 중요성 때문에 때때로 커다란 혼란을 불러온다. 청말기에 서태후와 광서제가 그랬다. 그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만약 민간에 생겼더라면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마찰이야 지금도 사회에서 이따금씩 목격되는 일이다. 그러나 황실에서의 그 같은 마찰은 무술정변이나 의화단 사건과 같이 나라를 뒤흔드는 난리로 번질 수 있다. 역대 황제들이 환관을 총애하여 커다란 환란을 불러온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이 이후 이어진 챕터는 외척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삼국지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 혹은 중국 고전을 읽는 눈을 조금 열어보기를 바라신다면 이 책이 참 재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해방촌에서 책방을 하고 거기서 책방집에 있으면서 이걸 녹음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셔서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어찌됐건 뭐 중간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2회에서 또 다른 인물들과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